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증시와이드 2부로 돌아왔습니다. 최혜원입니다. 어제 코스피, 코스닥 양지수 모두 하락 마감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100선에서 그리고 코스닥은 겨우 700선을 지켜내면서 마감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7년 만에 최대의 낙폭을 보였는데요. 8거래 연속 하락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더해서 미래 가치로만 평가받는 이 바이오주들이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시장 상황도 2부에서 정확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라이브 매매 타임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오늘 장에서 가장 큰 이슈몰이를 하고 있는 특징주까지 꼼꼼하게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예상 체결가부터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2% 넘는 하락세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2072선에서 움직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상위 종목들도 함께 만나보시죠. 어제 52주 신저가를 기록했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오늘 추가적인 하락세가 예상이 됩니다. 삼성전자 오늘 다시 한번 52주 신저가를 기록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3% 추가적으로 하락하면서 41,000원대까지 내려앉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SK하이닉스 68,000원대에서 움직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셀트리온 오늘 4%의 하락세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호재에도 불구하고 이 선반영됐다는 의견과 함께 어제도 하락세였는데 오늘 25만 원 선까지 내려앉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오늘 2% 추가적인 하락세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3분기 실적 하락 예상과 함께 하락장에서 계속 하락하고 있는데 오늘 45만 원 선까지 내려앉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 종목들도 함께 보실게요. 네, 현대차 오늘 3% 추가적인 하락세 예상되고 있습니다. 어제는 11만 6천 원에서 마감했는데 오늘 11만 2,500원까지 내려갈 것으로 보이고요. 포스코도 마찬가지로 2% 추가적인 하락세 예상되고 있습니다. 25만 원 선까지 내려앉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KB금융 그리고 삼성물산 모두 오늘 1%대 하락세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들도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는 하락장에서도 신고가를 기록했지만 어제 조정받는 모습 보였는데요. 오늘 2% 추가적으로 하락합니다. 28만 원 선에서 움직일 것으로 보여지고요. LG화학 오늘 2% 추가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7거래 연속 하락세 이어오고 있는 것인데 30만 원 선까지 내려앉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신한지주 어제 외국인과 기관들이 동시에 매수에 나섰는데 오늘 1% 하락세 예상됩니다. 43,500원까지 내려앉을 것으로 보이고요. SK이노베이션 0.73% 하락하면서 20만 원 선에서 움직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다음으로는 코스닥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오늘 코스닥 4%의 급락이 예상됩니다. 700선 깨고요. 675선까지 내려앉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상위 종목들도 함께 보실게요. 네, 셀트리온 헬스케어 오늘 3% 추가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공매도가 좀 몰린 모습인데 7만 7천원까지 내려앉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특징적인 것은 CJ ENM이 오늘 5% 정도 상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24만 9,900원까지 올라올 것으로 보여지고요. 신라젠 같은 경우는 어제 기관들이 매수했습니다. 또 바이오 포럼 참가 소식도 있었는데 오늘 0.25% 상승하면서 7만 9천원 선 지켜낼 것으로 보여집니다. 포스코캠텍 2% 하락세 예상되고요. 나노스의 하락폭이 큽니다. 5% 하락하면서 7천원대에서 움직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 종목들도 함께 보실게요. 네, 바이로메드가 이번 주만 17% 넘게 떨어졌습니다. 오늘 2% 상승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21만 원 선에서 움직일 것으로 보여지고요. HLB 소폭 상승하면서 8만 4천 원대에서 움직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메디톡스 한 달 전만 하더라도 70만 원 선에서 움직였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51만 원 선에서 움직일 것으로 보여지고요. 스튜디오 드래곤 오늘 4%의 하락세 예상되고 있습니다. 9만 3천 원대에서 움직일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펄어비스 오늘 1%대 상승세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시초가 공략주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BK 투자증권 박성환 차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장이 좋지 않을 것 같은데요. 오늘 장에서는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네, 다소 성장주보다는 가치주 쪽으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LG U+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분기에도 연결 영업이익이 2,400억대로 컨센서스 영업이익 2,200억대를 상회하는 양호한 실적이 예상됩니다. 13% 이상 영업이익이 올라올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동전화 분기 10만 명 이상의 순증을 나타내는 등 당초 예상보다 휴대폰 가입자 증가세가 높게 나타난 상황입니다.
유선 매출액 성장률 역시 IPTV 중심으로 높게 유지되고 있는 상황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최근에 사업자 간 가입자 유치 경쟁 강도가 약화되고 리베이트 감축에 따른 인당 보조금의 하락 때문에 전분기 대비 마케팅 비용 증가 폭이 소폭에 그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전년 동기 대비로도 마케팅 비용 감소가 예상된다 하겠습니다. 통신 3사 중에 유일하게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영업이익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데다가 장기 실적 향상 기대감이 가장 높은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6월 이후 LGU 플러스 주가가 어느 정도 주가가 올라왔지만 여전히 LGU 플러스의 PER은 역사적 평균에도 못 미치는 밸류에이션 상황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과거에 신정부 통신요금 인하 추진과 여러 가지 IFRS 15 도입 이후에 영업실적 악화에 대한 우려로 투자 심리가 냉각됐기 때문에 역대 최저 수준의 멀티플까지 떨어졌다가 최근에 반등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이 우려에도 불구하고 2018년 상반기에 이어서 3분기도 우수한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투자 심리 개선에 따른 멀티플 정상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매수 전략은 충분히 가능한 상황입니다. 또한 연말부터 내년에 5G 성공 기대감이 적지 않다고 볼 수 있을 때 최소한 역사적 멀티플 평균까지는 반등이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통신 3사 중에 지금 방어주 가운데에서는 가장 수급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편안하게 볼 수 있는 종목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목표가는 2만 원, 손절가는 16,0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LG U+에 대한 투자 의견 함께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IBK 투자증권 박성환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본격적인 라이브 매매 타임을 갖기에 앞서서요.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고 올게요. 초특급 종목 공개 라이브 매매 타임. 큰손 수급 포장 저평가 중소형주 전문가 신준섭. 대세 상승 종목만 매집한다. 성장주 발굴의 귀재 이용우. 네,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 에이콘스탁의 신준섭 전문가 그리고 MIC 투자그룹 이용우 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라이브 매매 타임 수익률 현황 먼저 화면으로 보고 오실게요. 네, 신준섭 애널리스트의 최근 추천주입니다. 전체 전문가 중에서 수익률 1위인 신준섭 전문가이신데요. 9월 7일 날 주셨던 탑 엔지니어링이 48%의 수익률을 내고 있습니다. 10월 5일 날 주셨던 서웅은 손절가 터치하면서 포트에서 제외됐습니다. 다음 종목들도 함께 보실게요. 네, 이용호 팀장의 최근 추천주입니다. 현재 이 9월 28일 날 주셨던 SK네트워크가 손절가 터치했지만요. 9월 14일 날 주셨던 아이디스 14%의 수익권 안에 들어와 있고요. 한온시스템은 0.42% 그리고 신한지주는 4% 수익률 달성했습니다. GKL은 손절가 터치하면서 포트에서 제외됐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신준섭 전문가의 수익률 탑5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통신과 DPC 0.47% 그리고 0.69%의 수익권 안에 들어와 있고요. DTR 오토모티브가 1% 그리고 대한제분이 2% 넘는 수익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1위에는 여전히 탑 엔지니어링 올라와 있습니다. 9월 7일 날 추천을 해주셨고요. 수익률이 48%에 달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용우 팀장의 수익률 탑5 함께 보시겠습니다. 5위에는 신한지주 그리고 4위에는 유비커스 올라와 있는데요. 나란히 4%대의 수익권 안에 들어와 있고요. GS건설이 12% 그리고 아이디스가 14% 그리고 1위에 코나이가 올라와 있는데 17%의 수익권 자랑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수익률 탑8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8위에는 김홍식 팀장의 쌍용 양회가 올라와 있는데요. 16%의 수익권 안에 들어와 있고요. 이용호 팀장의 코나이 그리고 손여로 팀장의 에코마이스터, 반종민 팀장님의 GS 리테일이 모두 17%의 수익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4위에는 포스코캠텍 올라와 있는데요. 8월 2일 날 매수 의견 주셨는데 벌써 21%의 수익률 자랑하고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1위부터 3위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3위에는 신입수업 소장의 올릭스 올라와 있는데요. 9월 3일 날 매수 의견 주셨고 22%의 수익률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2위가 좀 바뀌었습니다. 박동현 본부장의 포스코캠텍 올라와 있습니다. 8월 23일 날 매수 의견 주셨고 24% 수익권 안에 들어와 있고요. 1위는 여전히 신준섭 전문가의 탑 엔지니어링 올라와 있습니다. 9월 7일 날 매수 의견 주셨고 48% 수익권 자랑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수익률 리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준섭 전문가님, 네. 1위에 탑 엔지니어링 여전히 올라와 있거든요. 어제 주가가 좀 많이 내려가긴 했지만 좀 2차 목표가 달성할 것으로 보십니까?
네, 일단 현재에 대한 흐름들, 일단 시장에 좀 영향은 뭐 피해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만, 최근에 코스닥이 연중 최저점을 지금 가고 있는 상황에서 대다수의 지금 기업들, 그 종목들이 신저점을 갱신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일단은 그 우상향으로 이렇게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들을 찾기가 또 쉽지는 않습니다. 탑엔지 같은 경우에는 뭐 기업적인 실적도 뒷받침이 되겠지만, 앞으로 오히려 이제 코스닥이 반등이 나온다든지 시장에 대한 회복 속도가 좀 빠르게 전개가 된다면 현재 있는 추세는 지속적으로 이어질 걸로 좀 예상이 됨에 따라서 기존에 이제 보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자신 있게 보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용우 팀장님의 이 코나아이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익률 17% 내면서 전체 수익권 중에서 7위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어제 장에서는 조금 내렸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사실 최근에 시장 여파로 동반해서 하락했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사실 투자적으로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최근 이제 글로벌 카드사들이 지문인식 카드 도입을 이제 추진 중인데 코나아이는 이제 기술력, 경쟁력으로도 우위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가치적인 판단으로 이제 장기적으로 공략해 보시는 걸 권장해 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오늘장 전략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준섭 전문가님, 오늘장 좋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떤 전략으로 좀 접근해 보면 될까요? 네, 일단 좀 당부드리고 싶은 부분은 딱 한 가지인데요. 지금 시장이 지금 지지 라인을 생각하는 건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주식담보대출이 좀 많이 활발히 전개가 됐다라는 부분들은 일단 시초가 부분으로 지속적으로 이제 시가로 이제 매도 물량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 굳이 거기에 좀 동참하시지 마시고 어느 정도 보유 전략을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10월 12일 금요일 국내 시장 개장됐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코스피, 코스닥 양지수 모두 하락 출발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특히나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다시 한번 신저가를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시장 흐름 함께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예상과는 다르게 오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상승세로 출발합니다. SK하이닉스 1%대 상승 나오고 있는데요. 69,000원대까지 다시 올라선 모습 확인할 수 있고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오늘 소폭 상승합니다. 27만 원 선에서 움직이는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하락폭 0.32%로 현재 46만 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들도 함께 보실게요. 네, 현대차가 11만 5천 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네이버가 2.48% 하락하면서 출발했고요. 13만 7,500원에 거래되는 모습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포스코가 오랜만에 상승합니다. 1% 가까이 상승하면서 25만 원 선에서 움직이는 모습 함께 확인할 수 있고요. KB금이 오늘 소폭 하락하면서 출발합니다. 52,700원에서 움직이고 있고 SK텔레콤이 10위권에 올라와 있습니다. 0.56% 상승하면서 27만 1,500원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지수 함께 만나보시죠. 오늘 코스피는 상승하면서 출발합니다. 0.20% 상승하면서 2133선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코스닥은 보합권입니다. 707선에서 움직이는 모습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오늘 추가적으로 하락합니다. 0.50% 하락하면서 8만 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신라젠이 오늘 상승폭이 강합니다. 2.51% 상승하고 있는데 어제 기관들의 매수가 몰리기도 했습니다. 8만 1,000원대에서 움직이고 있고 포스코캠텍도 오늘 2%대 상승 나와주고 있습니다. 6만 3,000원대에서 움직이는 모습 확인할 수 있고요. CJ-ENM도 소폭 상승하면서 23만 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나노스 오늘 1% 넘게 하락하면서 7,20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네요. 다음 종목들도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바이로메드가 어제는 10% 가까이 하락했는데 오늘 1% 상승하면서 21만 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HLB도 3% 상승하면서 출발합니다. 강한 상승세 나오고 있는데 8만 7,000원대까지 다시 올라섰고요. 스튜디오 드래곤이 오늘 1% 하락하면서 출발합니다. 9만 7,600원에 움직이고 있고 메디톡스 51만 원 선에서 그리고 펄어비스는 19만 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라이브 매매타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준섭 전문가님, 오늘 가지고 오신 종목들 좀 공개해 주시죠. 네, 일단 그 종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기에 앞서서 어떻게 보면 시청자분들께서 시장에 대해서 더 궁금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종목에 대해서는 조금 더 바로 좀 압축을 해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앞서 잠깐 전략적인 부분도 말씀드릴 때 제가 조금 당부드렸던 부분들이 시장이 좀 하락을 하고 있을 때 동참을 하시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일단 기계적인 매도 물량들이 계속적으로 좀 쏟아지고 있거든요. 시장에 대한 수급적인 상황을 두 가지로 좀 압축해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파생 시장을 무시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일단 상방보다는 하방 쪽에 먹을거리가 훨씬 많이 있는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큰 손들이 좀 하방에 대해서 가속도를 냈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좀 심리적으로 위축이 되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이런 빨리 좀 빠져나와야 되겠다. 이제 시가 매도를 같이 동참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더 안 좋은 결과로도 이제 이어질 수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단은 중요한 부분이 주식 담보 대출에 대한 부분들 물량들이 이제 기계적으로 계속 매도 물량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잠깐 좀 반등이 시장이 좀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 시장이 안 좋을수록 오히려 이런 부분들에 시초가 때 이제 매도를 하시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제 기업다운 기업들을 좀 더 관찰을 좀 하시면서 이제 접근 준비를 하시는 게 맞고요. 기존에 이제 일단은 좀 많이 묶여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리라 사료가 되는데, 중요한 부분은 일단 내가 지금 현재 있는 종목들이 들고 가야 될 종목인지, 아니면 일단 반등이 나올 때 오히려 빨리 조금 컷을 해야 되는 종목인지를 결정을 하시고 조금 더 나은 기업들 기준으로 집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적으로 일단 시장이 좋은 상황이라면 너나 할 거 없이 지금 더 모든 그 종목들이 동참할 텐데, 안 좋은 상황일수록 오히려 이제 뭐 모멘텀에 대한 투자보다는 가치에 대한 투자에 대해서 집중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거기에 관련돼서 저도 지금 이번 새 종목을 앞두고서 왔는데, 새 종목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좀 브리핑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새로운 종목을 편입한다라는 부분들은 좀 부담이 되실 것 같아서요. 제가 지금 현재 포트폴리오 안에서도 다시 한번 압축을 했고, 오히려 최근에 조정장을 이용을 해서 추가적으로 좀 매수를 하시거나 아니면 기존에 보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자신 있게 지금 말씀드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들고 가시는 쪽을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일단 현대통신이라는 종목이고요. 제가 지난주에도 한번 좀 가지고 왔던 종목입니다. 참고로 그 지금 수익률이 좋게 나오고 있는 탑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도 물론 운에 대한 부분들도 조금 행운이 좀 받쳐준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기업적인 성장, 실적이 과감하게 점프업이 되면서 지속 가능성이 높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매수세가 계속적으로 붙을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탑 엔지니어링에 대한 그 수급들도 잠깐 보시면 오히려 개인 투자자들은 빠졌지만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자들이 주로 이제 핸들링을 많이 했거든요. 요즘 시장이 안 좋은 상황에서도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 작은 기업에 관심을 가졌다라는 겁니다. 그게 지금 현재 시세에 이어지고 있는데, 현대통신도 같은 맥락에서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정체가 되다가 2017년부터 과감하게 좀 점프업이 좀 나오거든요. 기존에는 뭐 10%대 미만의 성장 수치가 나오고 있다가 작년도부터 20%가 넘는 성장세가 좀 나오고 있고요. 영업이익률 자체도 상당히 좀 호전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기업인지 잠깐 좀 설명을 드리면, 동사의 지금 업력이 약 한 30년 정도 됩니다. 실제 이제 설립일 같은 경우에는 98년도로 지금 기록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1988년도 현대전자산업에서 이제 그 동사의 모체는 시작이 되었고요. 참고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SK 하이닉스를 떠올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현대전자산업에서 88년도 1월에 홉 오토 시스템 사업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국내 최초로 이제 시작을 했고, 90년대 이제 비디오 도어폰을 이제 혁신적인 이제 개발을 이제 하면서 시장에 보급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후에는 95년 3월에는 국내 최초로 또 무인전자 경비 시스템을 이제 출시를 했는데요. 현재는 우리가 너무 익숙해버린 이런 그 제품들이지만, 그때 당시만 해도 좀 혁신적인 그 기술력이요, 그 기술이 좀 바탕으로 된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중요한 부분이 시장에서 동사의 지금 영향력을 좀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작년도 수치로 봤을 때 이제 민간 주택 보급 상황에서 분양수를 기준으로 봤을 때 동사의 제품이 이제 탑재된, 어떻게 반영된 그 주택 수를 살펴보시면 약 27%가 넘는 수치가 나오거든요. 일단 그 공공부문의 주택을 제외하고도 민간 부분에서 이 정도의 지금 수치가 나오고 있다라는 거. 전체 시장 점유율에서 현재 국내 시장 IoT, 어떻게 보면 우리 주택 가정 내에서의 사물 인터넷의 시장에서도 상당한 지금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을 이런 수치를 통해서 알 수가 있고요. 일단 이런 부분들은 현재 그 동사의 매출에도 고스란히 지금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벌써 이제 작년도에 1,000억대가 넘는 매출을 드디어 이제 달성을 했고요. 설립 이래 사상 최대 지금 매출이 나왔는데, 이런 분위기가 지금 올해 상반기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벌써 상반기 매출 자체는 667억 원으로 전년도 반기 기준으로 봤을 때 25%가 넘는 지금 성장 수치가 지금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에도 지금 52%가 넘는 성장 수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현금이 고르게 지금 쌓이고 있는 상황인데 실질적으로 지금 상반기 때 1분기에 비해서 2분기 때도 부채 비율이 낮아진 부분들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일단 재무적으로도 안정적인 부채 비율 같은 경우는 50%대가 좀 나오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상당히 좀 안정적인 펀더멘탈에 대한 지금 시스템을 갖고 지금 경영이 잘 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중요한 거는 일단 동사가 지금 계속 펼치고 있는 그 이마주라는 이 브랜드 가치가 지속적으로 상승을 해가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앞서 잠깐 언급을 했지만 그 공공부문의 주택까지도 이제 이어지고 그쪽으로 이제 확장이 되고 또 실질적으로 지금 정부 내에서도 어떻게 보면 지금 이 부동산에 대한 좀 가파른 상승세를 잡기 위한 이제 공공주택에 대해서도 계속 분양을 계속 펼쳐 나가겠다라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일단은 좀 오래된 부분에 대해서는 재건축보다는 이제 리모델링 쪽을 좀 권장하는 지금 분위기가 예상이 되며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리모델링 쪽에 대한 수요도 같이 붙는다면 동사의 매출 성장은 더 확실하게 좀 가시화가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부분은 이제 국내 시장에 불과하고요. 해외 시장까지도 본격적으로 지금 동사의 제품들이 이제 좀 기술력을 좀 인정을 받아서 좀 준비를 하고 있음에 따라서 좀 해외 성장 동력까지 좀 뒷받침이 된다면 여전히 지금 시가총액 자체가 1,000억이 되지 않거든요. 지금 그림으로 봤을 때는 최근에 시장 조정으로 1,000억대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런 거 봤을 때는 좀 자신 있게 우리가 좀 공격적으로 좀 분할적인 매수 접근이 좀 가능한 자리라고 판단이 되고요. 또 코스닥 시장에 이제 반등이 좀 나올 때 최근에 좀 수급이 좀 강하게 들어온 부분들이 흔적이 남아 있거든요. 이런 종목들이 이제 조정이 어느 정도 이제 되돌림이 되고 반등이 나올 때 좀 빠르게 움직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단기적으로도 우리가 좀 접근 전략을 좀 취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1차적으로는 매수가가 현재가 기준으로 공략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일자 목표가는 14,500원, 손절가는 9,8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이제 대한제분이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제가 지속적으로 지금 포트폴리오에서 지금 계속 관리를 하고 있는 종목인데 최근 시장에서 좀 주목할 부분은 시장이 그렇게 급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동사의 주가가 크게 흔들림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 차트만 잠깐 보셔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물론 지금 거래량이 이렇게 많은 종목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뒤에 살짝 보시면 조정장에서도 외국계 자금이랑 기관계 자금들이 들어온 수치가 큰 자금은 아니더라도 굳이 이들이 들어올 이유는 없죠. 근데 분할적으로 계속적으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부분들이 포착이 됐거든요. 이렇게 좀 심심한 종목들이 또 개인 투자자들이 쉽게 들어오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주가가 그대로 좀 유지가 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져보는데요. 동사 같은 경우에는 몇 안 되는 업력이 지금 60년이 넘어가는 국내 최장수 기업 중에 또 하나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곰표 밀가루 그리고 튀김 부침가루 등을 떠올려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제 동사 같은 경우에는 국내 대표 소맥분 그리고 제조 판매사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동사의 전체 매출 비중으로 봤을 때 일단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소맥분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동사에 이제 연결로 잡혀 있는 사료 부분 그리고 또 이제 손자회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하역 쪽 보관 쪽에 어떤 창고 역할을 하는 또 이런 어떻게 보면 하나의 덩어리로 지금 관계사들이 같이 움직이고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연매출은 꾸준히 지금 8,000억대 수치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동사 같은 경우에는 좀 투자 포인트는 어떻게 보면 성장성 쪽은 아닌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린 현대통신처럼 보시면 안 될 것 같고 안정적인 어떻게 보면 이 시장을 또 경쟁사가 쉽게 뛰어들 수는 없겠죠. 이런 소매품 시장에 어느 정도 국내에서 지금 25%의 시장 점유율을 지금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일단 8,000억이라는 매출이 그대로 이제 지금 반증을 해주고 있거든요. 이런 거 봤을 때는 안정적인 매출이 뒤에 지금 전면에 깔려 있는 상황이고요. 실제 지금 지금 매출 상반기에 대한 매출을 잠깐 보시면 크게 성장은 안 나옵니다. 한 6%, 5%대 정도, 10%대 미만의 성장이 나오고 있지만 꾸준히 여전히 지금 8,000억대가 올해 역시도 지금 예상이 지금 되고 있고 거의 1조 원에 가까운 매출 성장으로도 좀 예상이 될 수가 있는데 일단 동사의 핵심 투자 포인트는 일단 보유자산 가치 대비 저평가되어 있는 그 자산, 보유자산을 좀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 동사의 지금 그 부채 비율은 22%밖에 나오지 않거든요. 거의 이런 소맥분만으로도 오랜 이제 업력을 이제 자랑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보유 자산이 좀 뒷받침이 되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만큼 이제 시장에 대한 영향력들이 고스란히 지금 재무적인 이제 안정적인 재무 구조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시장이 이런 조정장에서도 좀 부각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좀 판단이 됩니다.
자산 가치 대비 저평가주들이 이제 슬슬 움직일 때는 됐거든요. 기존에 좀 성장주들이 많이 움직였다면 이제 소위 이제 PBR 기준으로 좀 움직이는 종목들이 다시 한번 이제 후발주자로 나설 가능성이 높은데 그 중에 또 하나가 될 수 있지 않나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동사가 보유하고 있는 현금성 자산, 그냥 순수 당자예산이나 이제 금융자산을 빼고 보유 현금만 봤을 때는 한 900억 정도 좀 보유를 하고 있고요. 상반기 기준으로. 그리고 부동산 자산 같은 경우에는 2,300억 정도. 순수하게 좀 보유하고 있는 자산만 지금 3,000억이 넘어가는데 동사의 지금 시가총액은 3,000억대가 지금 될 수밖에 없는 지금 상당히 좀 저평가된 지금 상황으로 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 이런 종목들에 대한 이런 그 자산에 대한 좀 접근을, 자산 가치 대비 저평가에 대한 포인트를 가지고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좀 심심합니다. 일단 그 거래량이 크게 나오진 않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좀 분할적인 매수로 현재가 기준으로 공략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좀 더 멀리 열어두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단기적으로 잠깐 보시는 분들이라면 접근을 좀 자제하시는 쪽을 좀 권장해드리고 싶고, 조금 더 좀 요즘 시장에서 좀 많이 재미를 못 보신 분들 같은 경우는 안정적이면서도 시장 모니터링이 좀 힘드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적극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차 목표가는 조금 낮게 잡아드렸는데 19만 5천 원, 그리고 손절가는 17만 1천 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은 제가 어제 그 유선상으로도 그 말씀을 드렸던 그 제약주인 경동제약입니다. 일단 제약주 하나 정도는 제대로 된 제약주 정도 하나를 좀 들고 갈 필요가 있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어차피 손실이 나더라도 제약주로 손실을 나는 게 낫다라고 저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모든 제약주가 그러지는 않고요. 저평가된 제약주, 좀 잘 성장을 해 가고 있고, 상당히 시장에서는 조금 소외받은 그 제약주라면, 충분히 손실이 나든 안 나든, 그걸 너무 개의치 마시고, 꾸준히, 우리가 관심을 가지시면서 내 포트폴리오의 한 켠에는 좀 잡아 놓으시는 게 좀 좋다고 좀 판단이 되는데, 경동제약 같은 경우에는 순수 매출액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일단 업력은 40년 된 제약사거든요. 근데 매출로 봤을 때는 1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유한양행, 2위 녹십자, 3위 대웅제약 등에 이제 이어서 순수 매출 기준으로 봤을 때는 8위 정도를 기록하고 있는 국내 대표 이제 제약사입니다. 일단 전체 그 매출 부분에서는 일단 제약 부문, 그리고 임대 부문, 그리고 기타 이제 계열사에서 나오는 매출이 좀 잡혀 있는데, 일단 단연 이제 90%는 제약 부문에서 지금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제약 중에서도 이제 동사가 잘하는 그 영역은 아트로 반정, 그리고 듀오로 반정 등과 같은 순환 기질에 강한 이제 의약품을 이제 제조를 해서 지금 지금 계속적으로 국내 시장에 좀 납품이 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고로 이제 인구가 이제 고령화가 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우리 식습관 자체가 어느 정도 조금 더 기름진 음식에 좀 더 많이 좀 식습관이 좀 맞춰지다 보니까 일단은 이런 고지혈증 환자라든지 고혈압 환자들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좀 안타깝긴 하지만, 근데 동사 입장에서는 이러한 시장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다라는 거는 또 호재이기도 하거든요. 실제 이 동사의 매출을 보시면 1,500억대 정도 나오고 있는 그 연매출에서 드디어 이제 작년도에 그 성장 수치가 10%대가 넘는 15%대 정도의 성장 수치가 좀 나왔고요. 올해 역시도 지금 예상이 지금 약 한 2,000억에 가까운 1,900억 정도에 대한 지금 예상 매출이 지금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적으로 본격적으로 작년부터 이제 매출 성장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중요한 부분은 앞서 잠깐 언급을 한 것처럼 시장이 안 좋을수록 경기에 조금 더 덜 민감하면서도 독과점 형태를 좀 띠고 있는 이런 제약주 하나 정도를 좀 들고 갈 필요가 있다고 좀 판단이 되고요. 중요한 거는 동사 역시도 지금 가지고 있는 보유 자산이 상당합니다. 부채 비율은 10%대밖에 나오지 않고 있고요. 일단 보유 자산이 이제 부동산 자산이 700억 원 정도, 그리고 현금성 자산이 250억 정도, 약 1,000억 정도의 안정적인 또 자산을 곳간에 지금 채워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도 성장까지 해가고 있는 이 제약주, 우리가 또 쉽게 간구할 수는 없다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동사에 대한 접근 전략들 어제도 좀 잠깐 말씀드렸지만 시장에 대한 조정을 좀 감안을 해서 일단 현재가 기준으로도 여전히 좀 열려 있는 상황이고요. 12,000원대에서 지속적으로 공략이 가능한 상황이고, 1차 목표가는 13,400원. 그리고 손절가는 크게 의미가 없을 수 있다고 좀 판단이 되지만 일단 11,200원 좀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업다운 기업에 투자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먼저 첫 번째로 공개해주신 현대통신 같은 경우에는 2번이나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실적 성장세가 보이고 단기적으로도 접근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대한제분과 경동제약 같은 경우에는요, 시장 점유율이 높고 재무구조가 탄탄하다 이렇게 말을 덧붙여 주셨습니다. 네, 이어서 이용호 팀장님의 탑픽 종목도 함께 공개해 주시죠.
네, 오늘 첫 번째 소개해드릴 종목은 이제 한스 바이오메드입니다. 이제 동사는 2017년 8월 이제 주력 제품이 이제 인공 가슴 보형물인 이제 마이크로 텍스처를 타입으로 개발하게 되었는데요. 이제 이를 통해서 국내 시장 과반수를 점유하던 이제 엘러간과 멘토의 시장 점유율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제 기존 8%에서 23%까지 시장 점유율을 최근에 확대한 것으로 확인했는데, 이제 또한 마이크로 텍스처 타입 제품을 보유한 이제 모티바나 세빈의 시장 점유율 대비 이제 벨라젤의 빠른 이제 점유 확대 속도를 감안해서 이제 연말 국내 시장 점유율 30% 정도를 확보를 통해 독보적 자리를 차지하는 것도 이제 서서히 가능해 보이는 것으로 이제 확인했는데요. 이제 한스 바이오메드는 이제 마이크로 텍스처 보형물 출시와 함께 이제 이렇게 성장기에 진입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제 기존 보형물보다 안전성이 개선되고 이제 실제 인체와 유사한 촉감과 모양을 가진 마이크로 텍스처 보형물이 현재 시장에서 각광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현재 중국 내 점유율의 1, 2위인 이제 엘러간과 멘토는 이제 마이크로 텍스처 타입 제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확인했는데요. 이제 모티바는 중국 임상을 진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제 판매 승인 이후 동사의 제품이 국내보다 더 빠른 속도로 중국 시장 점유율을 이제 확대해 나가고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이제 동사는 이제 사실 이제 상해옥만 무역 이제 유한공사를 통해서 이제 중국 시장을 이제 제품을 독점으로 공급하고 있는데요. 이제 상해옥만 무역 유한공사는 이제 중국 보형물 시장에서 이제 1위로 영업력을 입증한 바가 있습니다. 국내에서 이제 마이크로 텍스처 열풍이 지속되면서 이제 보형물 매출 증가세는 지속적으로 이어질 전망으로 보고 있습니다. 2019년에 중국에 이제 마이크로 텍스처 보형물이 이제 출시할 것으로 보아 트렌드 변화에 또 바람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 요즘은 이제 많이들 이제 시술을 받으시는 이제 실 리프팅 또한 이제 해외 시장 개척을 통해서 외형 성장을 지금 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제 실 리프팅은 이제 해외에서 굉장히 낯선 시술이라고 확인했습니다. 사실 한스 바이오메드는 의사분들을 대상으로 이제 실습 표현 교육을 실시해서 시장을 개척해 나가고 있는데, 2019년은 이제 성형 시장이 굉장히 큰 중국이나 브라질 등에 이제 출시가 될 예정이라서 가파른 성장세가 기대되는 종목입니다. 이제 보형물과 실 리프팅 외형 성장이 이제 본격화되는 시점에서 이제 고마진 마이크로 텍스처 보형물 매출 증가는 이제 수익성 개선으로 이어져 한스 바이오메드의 이제 성장성과 수익성이 동시에 부각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제 입증된 마케팅 전략을 바탕으로 이제 동사의 성장세에 지속적으로 기여를 할 것으로 보면서 이제 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현재가로 공략 제시해드리겠고, 손절가 27,000원, 목표가는 40,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소개해드릴 종목은 테스나입니다. 이제 시스템 반도체 웨이퍼 테스트 전문 업체인데요. 이제 테스나는 정반 산업 환경에 힘입어 이제 올해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제 테스나는 이제 전략적 고객사에 이제 비메모리 사업 이제 확장 전략의 수혜로 이제 성장 분명히 진입을 했고요. 실적 호전이 시스템 반도체 후공정 이제 매주화 확대라는 구조적 요인에 기반한 것에 있어서 이제 메모리 반도체 사이클과는 무관하게 이제 고성장세가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제 비메모리 테스트 외주업 중장기 구조적 성장에 따르면 이제 또 다른 또 리레이팅을 기대하고 있는데, 비메모리 같은 경우는 이제 메모리와 달리 이제 다품종 소량 생산의 이제 성격으로 이제 규모의 경제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점과 전방업체 생산 효율을 위한 이제 12인치 생산 능력 확대의 기조를 감안해서 이제 인하우스 테스트 생산 능력의 이제 확대보다는 이제 외주 업체를 이용해 이제 기존 인하우스 8인치 테스터의 이제 12인치 전환에 집중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듯 이제 2019년에 테스트나 CIS 테스트 외주 본격화 기대감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주력 고객사는 DRAM 적용 이미지 센서로 이제 시장 공략을 중이며 2023년까지 CIS 매출의 58억 이제 달러로 목표를 제시한 상황입니다. 스마트폰 시장은 사실 이제 듀얼 트리플 카메라를 넘어서 중장기적으로 이제 프리미엄폰 같은 경우 이제 7개 정도의 카메라 장착이 전망되고, 향후 자율주행차 수요까지 감안한다면 이제 성장 가시성이 굉장히 높은 시장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제 주력 고객사는 이제 11라인 DRAM을 CIS로 전환을 했었고, 생산 능력 확대에 따른 악수 효과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제 올해 상반기 감가상각비는 이제 65억 원 정도인데요. 이제 전년 동기 대비 11% 정도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은 45% 정도로 상승했습니다. 제한적인 장비 투자에도 불구하고 이제 높은 성장을 시현했다는 이제 구조적 성장이 이미 시작되었음을 반증하기 때문에 장기적 관점에서도 공략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 현재가 제시해드리겠고, 이제 손절가는 2만원, 목표가는 3만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종목도 함께 공략해 마지막 주시죠. 종목 이제 세 번째 이제 뷰웍스라는 종목인데요.
이제 삼성 테크원 출신들의 이제 직원들이 설립한 영상기기 솔루션 제조 업체입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의료용 과학부와 산업용 카메라 사업부를 영위하고 있고요. 2009년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기업입니다. 동사의 3분기 매출액은 이제 327억 원으로 이제 시장 기대치를 크게 상회할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동사의 이제 영업이익은 이제 고정비 비중이 높지 않은 이제 동사의 마진 구조를 고려했을 때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발생 시 영업이익률 추가 상승성도 존재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처럼 각 사업 분야에서 이제 성장의 실마리를 찾아가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제 의료용 디텍터인 이제 FPDR이라는 장비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시장의 글로벌 치킨 게임 끝자락이 감시되고 있다고 제가 어제 확인을 했는데 ASP 하락을 주도했던 이제 시장 1위 기업인 영업이익이 4배 정도 가까이 하락했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저가의 중국 업체들의 퇴출이 점점 시작되고 있습니다. 또한 미중 무역 전쟁 이제 심화로 이제 미국 기업들에 대한 중국향 수출 물량의 관세 증가가 글로벌 기업의 실적 압박 요인으로 작용되고 있는 점이 반사이익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산업용 카메라는 이제 수주 산업 특성상 매출 변동성이 크다기보다는 이제 대규모 실적 하락 요인이 제거되었다는 점이 큰 상승 요인입니다. 이제 동사의 신규 성장 동력인 TDI 라인 카메라도 느리지만 이제 조금씩 외형 성장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요. 또 동사의 TFT 동영상 디렉터인 이제 RF 부분은 이제 동사의 신규 성장 동력으로 기대되는 사업 부문입니다. 다양한 용도로 활용될 수 있으나 가시적인 성과는 최근 중국 중심으로 성장성이 높은데요. 치과 영역으로 점점 시작되고 있다고 합니다. CMOS 디텍터가 대부분이 치과 영역에서 높은 품질과 단가 경쟁력으로 이제 시장 침투를 진행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동안 고정비가 낮았던 마진 구조를 고려했을 때 외형 성장이 시작되면 영업이익률 회복은 점점 더 빠를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이제 이렇듯 향후 주가 상승 모멘텀이 기대할 수 있는 요인은 크게 3가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제 첫째, 이제 FDR의 시장에 이제 경쟁이 종료되면서 실적 둔화 요인이 해소될 것이라는 점과 둘째는 TF 동영상 디텍터와 TDI 카메라 같은 신제품의 매출 기여도가 확대되는 경우이고요. 이제 단기적으로 과거와 같은 폭발적인 성장 가능성이 낮아진 만큼 장기적 관점에서는 서서히 상승할 것으로 생각하면서 이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가로 제시해드리겠고 목표가는 4만원, 손절가는 33,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3가지 종목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첫 번째 종목 같은 경우에는요, 한스 바이오메드, 성장성이 돋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테스라와 뷰웍스 같은 경우에는 최대 실적이 예상된다 이렇게 덧붙여 주셨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정리해보고 올게요. 네, 오늘 장에서 이슈몰이를 하고 있는 특징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특징주는요, SFA입니다. 삼성 디스플레이가 디스플레이 투자를 하면서 수혜 기대감에 오늘 상승세에 뛰고 있는데요. 신준섭 전문가님,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동사 같은 경우에는 뭐 매출 수치만 보더라도 일단 그 시장에서 그 후방 산업의 또 리드 기업이기도 합니다. 일단 뭐 다 상대하고 있는 기업들 자체들이 이제 국내외 좀 유수의 기업들과 지금 같이 하는 지금 상황이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뭐 현금 회전율이나 이런 부분들 상당히 좋게 기업다운 좀 기업은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게 시장의 시가총액이 좀 큰 그 코스닥이 150에 속해 있는 지금 종목이다 보니까 시장이 이제 조정장에서는 좀 불가피한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지지가 좀 잘 나오고 있다가 시장이 좀 빠지고 있는 그 종목적으로 그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지금 흐름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좀 매수에 대해서는 여유는 있을 것 같아요. 뭐 단순히 이런 당연히 지금 OLED 쪽에서도 동사의 수준은 이어질 걸로 좀 예상이 되고요. 수익성이나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좀 견고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실적으로 일단 근데 주식수가 조금 늘어난 거는 있죠. 이제 무상증자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무게감은 좀 없지 않아 실리긴 했는데, 앞으로에 대해서도 지금 뭐 시장이 아무리 공급 과잉이라고 하더라도, 일단 리드 기업에 대한 그 수혜는 이어질 걸로 좀 예상이 됨에 따라서 오히려 이런 조정장을 이용을 해서 동사에 대해서 좀 저가 매수 전략은 취하셔도 좋을 것 같지만, 오늘 또 금요일장인 만큼 뭐 새로운 매수에 대해서 뭐 가담을 하시는 쪽보다는 현재 있는 조정을 조금 더 이용을 하셔서 저가 매수 전략으로 좀 분할적으로 접근해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좀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그렇게 나쁘지 않은 기업으로 좀 판단이 됩니다.
네, 다음 특징주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항공우주가 장중에 신저가를 기록했습니다. 이용우 팀장님, 네, 최근 또 앱트 수주가면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거든요. 네. 이때 매수하셨던 분들 좀 마음고생하시고 계실 것 같은데 네.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제 최근에 입찰 실패로 수주 전선이 장기적으로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이제 전문가들이 예측을 하면서 점점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사실 지금 이제 뭐 당사에서 발표한 입장은 이제 경찰 헬기 등이나 후송 전용 헬기, 민수 물량을 이제 수주를 확보하겠다라고 해서 투자자들에게 안심을 주긴 했지만 사실 이제 미 공군이 외면을 했다는 거는 이제 비싸고 성능이 좋지 않다라는 인식을 좀 가져다 주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회복이 좀 어려울 수 있다고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지금 최근 한 달 수급 주체를 보시면 개인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장기적으로 공략을 하는 것보다는 이제 나중 후에 수주 소식이나 그렇게 죄송합니다. 수주 소식이 왔을 때 이제 장기적 이슈 관련해서 이제 호재가 생길 시 공략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 시각 특징주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에이콘스탁 신준섭 전문가 그리고 MIC 투자그룹 이용우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라이브 매매타임 수익률 리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금융투자 손동현 팀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수익률 자랑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엘리베이가요, 전일장 종가 기준으로 수익률 6% 기록했습니다. 어제 8% 하락 나왔지만 오늘 1% 정도 회복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시장이 전반적으로 굉장히 힘든 그런 상황에 직면해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일단은 현대그룹주도 일단은 모멘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영향으로 인해서 역시 경협주 역시 같이 빠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시장이 아직 완벽하게 바닥을 다지지는 않았고요. 그렇지만은 이게 상승 반등이 올 때 경협주에 대한 어떤 모멘텀이 아직은 살아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수급이 그래도 이쪽으로 좀 몰릴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좀 염두에 두겠고요. 아직도 경협 이벤트가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지속적으로 지켜보도록 하면서 일단 홀딩 유지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장에선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네, 일단은 우리나라 지수 자체가 일단은 상당히 큰 폭으로 빠진 몇 안 되는 지금 거의 7년 만에 가장 큰 폭의 하락이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래서 일단 지수 자체가 일단은 상당한 저평가 수준까지 내려왔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이제 지수를 반등시키기 위한 그런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그래서 시가총액 상위주 위주로의 어떤 단기적인 관점에서의 어떤 매수가 필요해 보이고요. 그래서 삼성전자를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일단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물론 다양한 논란이 많지만 그래도 3분기 사상 최대 실적 나온다는 점과 그리고 저평가 현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이제 글로벌 IT 수요 사이클에 대한 관점 변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그렇지만 이제 시장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그 박스권의 관점으로 일단 44,000원, 45,000원 정도로 일단 보시고 대응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위에가 45,000원 구간이 가장 매물대가 좀 많이 있는 그런 구간대로 보여지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일단 1차적으로 매도를 좀 생각해 보겠고요. 일단은 손절 가격을 42,800원 잡고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전자에 대한 투자 의견 함께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하나금융투자 손동현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지금이 9시 31분 지나고 있는데요. 이 시각 시황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혜솔입니다. 이 시각 시장 상황 짚어드립니다. 최근 강세를 유지하던 미국 시장마저 폭락하면서 미국 경제에 대한 펀더멘탈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부정적인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앞으로 증시에는 변동성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오늘 우리 증시 양지수 모두 반등세 보이면서 출발했는데요. 코스피 흐름부터 자세히 살펴보시죠. 네, 현재 0.61% 증가하면서 상승하면서 2142.6포인트를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체크해 보시죠. 차트 보시죠. 네, 오늘 반등세로 출발을 했고요. 9시 20분경에 저점을 찍고 다시 상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수급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기관의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개인이 공포심리에 팔고 있고요. 외국인도 1억 원가량
매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시총상위 10개 종목 함께 확인해 보시죠.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오랜만에 반등세 보이고 있습니다.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고요. 삼성전자가 1.16% 상승하고 SK하이닉스 2.46% 오르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마찬가지로 상승세 보이고 있고요. 삼성전자 우선주와 삼성바이오로직스 모두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함께 보시겠습니다. 현대차도 상승세입니다. 1.3% 상승하면서 11만 7,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포스코는 철강 가격의 상승폭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 오늘 2.5% 상승하면서 26만 3,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이버가 액면 분할 이후 거래가 재개됐고요. 오늘 약세입니다. 3.5%가량 하락하면서 13만 6천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삼성물산 0.8% 상승세 보이고 있고요. SK텔레콤이 10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통신주들이 최근 강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오늘 1%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함께 코스닥 시장 보시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반등에 성공합니다. 1.3% 상승하면서 716.53포인트를 지나고 있습니다. 네, 차트 함께 체크해 보시죠. 마찬가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등하면서 출발했고요. 9시 20분경에 저점을 찍고 다시 716선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수급 같이 체크해 보시죠. 기관의 매수세 들어오고 있고요. 외국인도 매수에 나서고 있습니다. 개인만이 661억 원가량을 팔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시총상위 10개 종목 함께 보시죠. 오늘 빨간불이 눈에 들어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0.7% 상승하면서 81,100원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신라젠도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3%가량 상승하면서 82,00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CJ E&M과 포스코캠텍 마찬가지로 상승하고 있고요. HLB가 7일 만에 반등에 성공합니다. 상승폭이 굉장히 큰데요. 7% 이상 상승하면서 94,40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종목 함께 보시겠습니다. 나노스가 어제 장 마감 후 감자 결정을 공시했습니다. 오늘 하락세를 보입니다. 3.5% 하락하면서 7,14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바이로메드와 메디톡스 오랜만에 상승세입니다. 바이로메드가 0.8% 상승, 메디톡스가 1% 이상 상승하면서 52만 3,60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과 펄어비스 모두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코스피 200 종목 중에 상승폭이 큰 것에는 오늘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함께 보시죠. 삼성 SDI가 5% 이상 상승합니다. 23만 8,50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화장품주인 LG생활건강 4% 이상 상승하면서 109만 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한섬과 호텔신라, 아모레퍼시픽 모두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코스피 200 종목 중에 하락률이 큰 종목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함께 보시죠. 한일홀딩스가 5% 이상 하락하면서 5만 8,50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거래 재개된 네이버 3% 이상 하락하면서 13만 6천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두산 밥kit과 롯데지주, 또 GS 리테일까지 모두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각 시장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종목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1위부터 8위까지 함께 보시죠. 네, 1위에 삼성전자, 2위에 신라젠, 3위 셀트리온, 4위 한국전력, 5위 SK하이닉스, 6위 한국항공우주, 7위 삼성바이오로직스, 8위에 서전기전이 올라와 있습니다. 4위 한국전력부터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한국전력이 약세를 이어가면서 어제 장중 52주 신저가를 경신했습니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더해 당분간 전기요금 정책 정상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데다 3분기 실적도 시장 추정치를 밑돌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원전 이용률은 전년보다 증가하지만 연료 단가 상승으로 인해 이익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소폭 상승합니다. 1.9%가량 상승하면서 24,300원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8위 서전기전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서전기전이 100% 무상증자를 발표하면서 어제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서전기전은 보통주 한 주당 신주 한 주를 배정하는 100% 무상증자를 결정했는데요. 신주의 배정 기준일은 오는 25일이며 신주 상장 예정일은 다음 달 16일입니다. 오늘도 상승세 이어갑니다. 1.9% 이상 상승하면서 9,940원에 현재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가 다국적 제약사인 미국 머크와의 루스드나 제품 개발 및 상업화 계약을 해지했다고 공시했는데요.
루스드나는 당뇨병 치료제 란투스의 바이오시밀러로 삼성 바이오에피스가 머크와 함께 공동 투자했습니다. 이번 해지가 단기 하락 요인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 보합권입니다. 46만 7천 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한해솔이었습니다. 출발뉴스와이드 2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현재 9시 37분 지나가고 있는데요. 장중에 저가 매수 신호가 포착되고 있습니다. 저가 매수의 달인 유한타증권 스타PB센터 장기환 이사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예, 오늘은 이제 낙폭이 컸던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 이제 반등을 하는데, 역시 이제 시장의 대표주 중심으로 해서 접근하는 게 좋은 그런 장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오늘은 그 바이오 종목 중에서 그동안에 낙폭이 컸던 그 ST팜을 오늘 그 저가 매수 종목으로 보겠습니다. 최근 들어갖고 이제 RNA 그 치료 시장이 이제 새로운 치료 시장으로 이제 각광받고 있는데, 우리 이제 그 상장 회사 중에는 이제 3개의 RNA 관련주가 있죠. 그 RNA 원료를 만드는 ST팜,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신약을 만드는 뭐 올릭스라든가, 그리고 바이오니아 이렇게 이제 있는데, 실질적으로 전 세계에서 RNA를 이제 공급할 수 있는, 그러니까 신약을 만들어도 그것을 이제 원료를 공급할 수 있는 회사가 전 세계 한 3개 정도의 큰 글로벌 회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3위 정도 하는 게 바로 이제 ST팜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그 1, 2 하는 그 글로벌 그 API사는 거의 이제 캐파가 낮아서 이제 생산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됐기 때문에, 새롭게 이제 신약을 개발하는 회사들이 ST팜을 이제 주목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 와중에 지난번에 그 새롭게 그 RNA 그 치료제가 세계 최초로 이제 FDA 승인을 받았죠. 그게 어디냐면 엘라일람의 그 파티시라는 것을 허가받았는데, 여기가 그 신약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그 원료를 이제 공급하는 회사로서 ST팜을 한번 주목하고 있어서, 지난번에 한번 공장을 이제 방문해서 이제 점검을 다 하고 간 이런 그 과거의 그런 사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원료 의약품으로서 한번 우뚝 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다시 한 번에 그 올리고 뉴클레오티드를 ST팜이 할 수 있는 그런 게 됐다. 지난번에 그 길려드사의 C형 간염 치료제를 원료 의약품으로 공급했었는데, C형 간염 치료제가 또 약효가 좋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이제 판매되질 않고, 그러니까 몇 번의 처방으로서 이제 완치되는 이런 효과를 누리면서 그동안에 이제 그 길리어드사의 재고가 쌓이면서 ST팜으로서는 실적이 안 좋은 영향을 거꾸로 이렇게 이제 보는 이런 양상을 보이면서 주가가 빠졌는데, 여기에 최근에 이제 제론의 어떤 그 올리고 뉴클레오티드에 대한 어떤 신약을 포기하면서 주가가 급락하는 이런 양상을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그 올리고 뉴클레오티드에 대한 그 파이프라인이 뭐 한두 개가 아니라 한 10여 개 이상, 그리고 전 세계 파이프라인은 한 850개 이상 되기 때문에 꾸준하게 그 분야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수혜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번 이렇게 저가가 많이 빠졌을 때 한번 관심을 가져보자 이런 판단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가격 전략을 보면은 저는 그 지금 가격은 뭐 현재가 충분히 매수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단기 목표가는 33,000원, 손절가는 24,000원 가격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ST팜에 대한 투자 의견 함께 들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유한타증권 스타PB센터 장기환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 장 전략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왕 이동우 대표 화상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장에서 어떤 전략으로 좀 접근해 보면 될까요? 네, 최근에 이제 국채금리, 미국의 국채금리가 2011년 이후 최고치를 경신을 했고요. 시장의 불안함을 이제 대변을 해주면서 주식보다는 채권이나 안전자산 쪽으로 좀 몰리는 현상들이 많이 보였고, 어제 같은 경우는 신흥국 증시 중심으로 반등이 좀 쉽지 않은 모습으로 이제 시장이 형성이 됐습니다. 내년에 추가금리 인상 발언과 함께 11월 초에 있을 미국의 중간선거도 아직 불확실성으로 남아있어서 당장의 큰 회복세를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어제 이제 옵션 만기일이 지났고요. 그리고 환율 조작국에 이제 중국이 지정될 수 있다는 의견들도 나오면서 대중국 수출이 높은 국내 시장 입장으로서는 경기 민감주들이 향후에도
더 나빠질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실제 원달러 환율이 어제 이제 1140원까지 넘어서면서 충분한 휴식기를 좀 가졌던 부분들에서 조금 높아졌는데 오늘 다행히도 1140원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서 전체적인 반등세를 조금 이루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물론 이제 납품과대 쪽이 이제 경기 민감도 심하지만 바이오 제약이나 이제 경협주 쪽으로 어차피 시장이 좀 형성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쪽으로 좀 보시는 게 좋고요. 이미 국내 경기가 좋아질 수 없는 상황이라고 여러 차례 강조를 해왔지만 미국 증시까지 한번 크게 흔들리면서 종목의 낙폭과대가 굉장히 좀 큰 상태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오히려 차트가 전저점을 이탈한 종목이 많아졌고 그로 인해서 이제 장중에 역발상 매매를 활용해 볼 수 있는데 오늘은 그 시장에서 가장 바이오나 제약이나 이런 쪽에서 가장 매매로서의 부분들을 조금 더 이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오늘 하락 출발 시에는 10시 이내 매매들이 단기적으로 좀 접근이 좋아질 것으로 보이는데 이미 10시 이전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종목들이 반등이 나오고 있고요. 그중에서 이제 바이오 제약 경협주들이 하락폭을 빨리 메워줄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는 이제 시장의 빠른 반등을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오히려 오늘처럼 이제 큰 반등세 그리고 이 부분들이 계속 이어진다라고 보시기는 좀 어려우니까 오히려 변동성을 다시 활용해야 되는 시장입니다. 분명 한 번에 크게 돌릴 수 있는 여건이 아니라 한 번에 큰 배팅으로 성과를 보기 어려우니 오히려 기존 포트에 조금씩 변화를 주면서 다른 방식을 장중에 이제 역발상 매매를 하시든 아니면 이런 시장이 형성되고 나서의 흐름들을 조금 더 생각을 해서 보시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장에선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다른 낙폭과대도 좀 많지만 낙폭과대를 아침부터 좀 들어가지 않았다면 오히려 조금은 편안하게 볼 수 있는 종목을 좀 드리겠는데요. 케어젠이라는 종목은 지난번에도 한번 추천을 했었습니다. 펩타이드 합성 기술을 기반으로 코스메티컬 및 의료기기 사업을 하는 업체인데요. 펩타이드를 427개나 보유를 하고 있고 필러나 화장품, 미용에 관련된 부분들로 첨가해서 개발이나 판매를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성장인자나 유산 효능을 가지고 있는 펩타이드 성분이 세포의 재생이나 활성을 돕기 때문에 기존 제품과는 조금 차별화된 부분들이고요. 화장품과도 연관이 된다고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만 최근에 이제 화장품주들이 보따리상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가 조금 이뤄질 것으로 보여서 화장품주들이 대거 급락을 했는데요. 그것과는 좀 다르게 이제 케어젠 쪽은 오히려 바이오나 이제 이런 쪽으로 더 관련이 더 깊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케어젠 자체가 펩타이드 적용 범위를 지금 미용뿐만 아니라 신약 개발까지 확장을 할 예정이라서 추후에도 이제 바이오 쪽으로 조금 더 종목을 보시는 게 좋고요. 당뇨병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 신약 개발에 앞서고 있고 작년 3분기에 이미 사우디아라비아 업체랑 10년간에 2,400억 규모의 공급을 체결하면서 매출 증가율이 올해는 전년 대비해서 40%, 그리고 영업이익률은 지속적으로 지금 50%를 넘어가고 있는데 이번에도 50%를 넘길 수 있는 안정적인 성장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케어젠은 헤어필러가 성장세를 주도하고 있는데 헤어필러는 펩타이드 복합제를 두피에 직접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기존 제품과 달리 이제 모근이나 물론 재생까지 가능하고 효능은 뛰어날 뿐만 아니라 기존 제품이 가지고 있던 부작용까지 없애면서 일본이나 유럽, 중동 시장까지 굵직한 수주를 계속 이어나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 케어젠 매출이 90% 이상 해외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국내 경기 불안에도 꾸준한 모습을 보였고 물론 6, 7월 달에 이제 전체적인 시장이 조금 분위기가 안 좋아지면서 분위기를 타지는 못했었는데요. 이번에 이제 원형 바닥대를 틔우면서 다시 주가의 안정적인 흐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대 주주가 50% 이상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꾸준한 배당금이나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50% 이상의 높은 영업이익률을 보이고 있어서 점점 더 안정적인 기업 속에서 성장세를 보일 수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중국의 이제 보따리 장사에 대한 강도 높은 규제로 아까 이제 화장품 관련주를 말씀드렸지만 그것과는 좀 다른 모습으로 케어젠은 오히려 펩타이드 전문으로 바이오 업체의 향후에 이제 조금 더 기대가 되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로는 7월이나 8월 달에 고전을 맺지 못하다가 최근 들어서 이제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데요. 원형 바닥세에서 반등세가 나오고 있으면 9만 원씩 다시 재돌파 시는 정고점을 돌파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에 이제 변동성이 조금 크기 때문에 그나마도 이제 목표가는 지난번에 11만 원을 제시했다면 이번에 10만 원을 다시 제시해 드리고요. 추천 매수가는 8만 3천 원에서
오늘 81,000원까지 매수를 하시면 되고 손절가는 이제 79,000원. 네, 그렇게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장 전략과 함께 케어젠에 대한 투자 의견 함께 듣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마왕 이동우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양지수 상승하고 있는데요. 코스피는 2144선에서 그리고 코스닥은 720선 회복했습니다. 오늘 시장 대응 잘 하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더욱더 알찬 정보와 함께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